자, 중2 조선 이병민 친구들 3과 수동태 두 번째와 그 다음에 접속사 if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지난번에 영상 1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동태에 대한 거를 공부를 했고요. 이번에 영상 2에서는 그 사형식과 오형식에 대한 수동태를 좀 보게 될 건데, 얘는 사실 2학년 시험에까지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희 친구들이 3학년이 되면 바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야 좀 응용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오답이 없이 좀 더 깊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선은 사형식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사형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지, 얘들아? 그렇죠.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목적어가 먼저 오죠. 이 에게 목적어는 보통 사물을 많이 지칭을 하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얘를 사물이 아니다. 사람입니다. 자, 에게 목적어는 보통 사람을 지칭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간접 목적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용어로 말하면 indirect object에서 IO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아무튼 시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이 뭐뭐에게로 되는 목적어가 먼저 온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뭐뭐 을를 목적어가 오는데요. 보통 이렇게 을로 해석되는 목적어는 사물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목적어라고 보통 얘기를 해주고 direct object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형식에서는 뭐뭐에게로 해석이 되는 목적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뭐뭐 을로 해석이 되는 목적어가 온다. 요 구조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의문이 생기죠? 뭐야? 이 사형식은 목적어가 하나, 목적어가 둘, 목적어가 두 개네. 자, 목적어가 두 개면 우리가 이러한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 때 목적어를 주어로 빼기 때문에 그러면 수동태 문장도 두 개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직접 예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예문을 같이 읽어요. 준비 시작. She gave Tom the book. 자, 그녀가 말이죠. give의 과거죠. 주었습니다. 자, 탐이 탐에게. 이게 에게 목적어. 사람 목적어, 간접 목적어, 아이오. 탐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그 책을 주었습니다. 자, 얘가 을을 목적어, 삼을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사형식의 구조는 에게 목적어가 먼저 오고 을을 목적어가 그 다음에 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우선은 에게 목적어부터 앞으로 빼볼게요. 수동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탐은 자, 수동태 문장의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였죠. 자, 탐이 3인칭 단수이면서 gave가 과거기 때문에 뭐가 왔어요? was. 자,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을 쓸게요. give는 과거형이 gave가 되고 pp가 뭐가 돼요? given. 그래서 was given.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잡자. 잘 봐봐. 에게 목적어를 문장 앞으로 빼서 탐은 이라고 뺐죠. 그러면 남아있는 이 을를 목적어, 나머지 한 개의 목적어는 그냥 동사 뒤에 그대로 내려와 주면 됩니다.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능동태의 주어가 수동태에서는 어떻게 되죠? 전치사 by를 써서 뭐뭐에 의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녀에 의하여 주격이 목적격으로 바뀌었다. 자, 그녀가 탐에게 그 책을 주었다. 탐은 그녀에 의해서 그 책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책의 입장에서 한번 써볼까요? 자, the book. 그 책은요. 수동태의 문장은 비동사 플러스 pp입니다. 그래서 the book이 3인칭 단수고 gave가 과거니까 was given. 그래서 주어가 몇 인칭이고 시제가 뭐냐에 따라 비동사만 바꾸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누구냐면 에게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얘들아 여기 봐 문제가 있지. 아까 탐을 앞으로 뺐을 경우는 탐이 원래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빼고
나머지 더북을 내렸으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뒤에 있는 더북을 앞으로 뺐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앞에 와야 되는 애기 목적어가 뒤로 갔네. 그럴 때 우리가 전치사 앞에다 뭘 붙이죠? to나 for이나 of를 붙이죠? 그거를 그대로 여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기 목적어가 만약에 뒤로 간다. 그럼 앞에는 전치사 to나 for나 of를 쓰시는데요. 여기서는 기브니까 to를 쓴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4형식, 3형식 왔다 갔다 하는 형식에 지금 구멍이 있는 거라 형식을 다시 공부하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능동태 문장의 주어는 뭐뭐에 의하여 by, her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탐에게 책을 주었다. 자, 책 입장에서 문장 다시 쓸게요. 책은 그녀에 의해서 탐에게 주어졌다. 됐나요?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사형식 같은 경우에는 에게 목적어가 먼저 오고 을를 목적어가 나중에 온다. 반드시 에게 목적어가 먼저 오는 포인트를 잊으면 안 된다. 자, 그럼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도 두 개겠구나. 왜? 에게 목적어를 주어로 빼는 수동태, 을를 목적어를 주어로 빼는 수동태, 수동태 두 개가 가능하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에게 목적어가 뒤로 갈 경우 에게 목적어 앞에 to나 for이나 of 같은 전치사를 반드시 써야 된다. 요게 있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에게 목적어는 우리가 보통 사람 목적어 또는 간접 목적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볼게요. 간접 목적어인 사람을 주어로 하는 수동태를 만든다. 됐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뭘 붙인다? 전치사를 붙여준다. 그죠?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둘 다 수동태 주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은 사람을 위주로 하는 수동태를 많이 만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특이사항 보겠습니다. 동사가 send, make, read, write, buy, bring 등의 동사는 사람 목적어만 주어로 한다. 아니, 사물 목적어, 미안. 사물 목적어, 을를 목적어만 주어로 한다.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얘가 send 보내다가 사람이 앞으로 오면 사람이 보내지고 make가 오면 사람이 만들어지고 read는 사람이 읽히고 사람은 어떻게 읽어? 사람이 쓰여지고 사람을 어떻게 쓰냐? 사람을 갖고 쓸 수 없잖냐? 사람을 사고 말도 안 되죠? 사람을 가져오고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주어 자리에 앞에 주어 자리에 사람이 왔을 때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동사들이에요. send, make, read, write, buy, bring 등은 앞에 반드시 뭐만 와야 된다? 사물 목적어만 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얘도 여러분 나중에 중3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겠고 만약에 학교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다. 그럼 외워서 문제를 풀면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럼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가 두 개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5형식 가보도록 할게요. 자, 5형식 문장의 구조부터 볼까요? 5형식은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누가 오냐면 목적격 보호가 옵니다.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목적어가 한 개네. 그럼 아까 4형식과는 다르게 수동태 몇 개 가능해? 한 개 가능하겠네. 자, 예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준비 시작. We call him Elephant Man. 엘리펀트 맨이라 불린대. 자, 우리는 called, 부른다. 누구를? 그를. 얘가 르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목적어죠. 자, elephant man. 우리는 elephant man이 아니라 누가 elephant man이야? 그가 elephant man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오형식의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목적어를 앞으로 빼는 수동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가 앞으로 나오겠죠? 해볼까요? 그는 자, 수동태는 아까도 말했죠? 비동사 플러스 PP 잊지 마세요. 그래서 was called
3인칭 단수임에서 cold가 과거니까 was cold. 불리운다. 자, 아까랑 똑같이 잘 봐봐. 그 다음에 목적어 뒤에 나왔던 목적격 보호는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떻게 그냥 그대로 내려. 뭐 어떻게 해요? 위치가 목적 다음이니까 그냥 그대로 내리시고 그 다음에 주어 by we가 by us 이렇게 이제 내려왔죠. 여기서는 생략도 해줬네요. 됐어요? 자, 하나 더 할까요? 그 뉴스가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그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해피하게. 뉴스가 해피한 게 아니라 그녀가 해피한 거가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자, 그럼 목적어 하나니까 수동태 하나예요. 그녀를 주어로 뺄게요. 그녀는 자, 수동태의 문장은 비동사 플러스 pp죠? 그래서 was made,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녀가 3인칭 단수고 made가 과거라서 자, 근데 아까랑 마찬가지지 얘들아. happy가 목적격 보어인데 얘 어떻게 그냥 목적격 보어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the news 주어는 by 플러스 행위자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목적격 보호가 첫 번째는 그냥 명사가 온 경우 명사를 그대로 명사로 내리라는 거죠. 두 번째, 목적격 보호 자리에 happy처럼 형용사가 온 경우 얘를 그냥 뭘로 내려라? 형용사로 내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얘들아 투부정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수동태에서 목적격 보호를 동사 원형으로 내려야 되고요. 만약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 그러면 얘를 수동태에서 뭘로 내리냐? 그냥 동사 원형으로 내려. 거꾸로 갔네. 다시. 투부정사다. 그러면 수동태에서 뭘로 내려야 되냐면 투부정사. 지금 강의 듣는 사람들 아씨 하겠다. 미안하다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다. 그럼 수동태에서 뭘로 내려온다? 투부정사로 내려온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학교가 광명시는 사실 없어요. 여러분이 언제 가면 나오냐면 중학교 3학년 내신 가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예문에서 명사 목적격 보호를 명사로 내리고 형용사 목적격 보호를 형용사로 내리는 예문을 봤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왔을 때 얘를 투부정사로 바꿔야 되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면 얘를 그냥 투부정사 그대로 써야 되고 요까지 한번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4형식과 5형식의 수동태는 여러분이 참고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꼼꼼히 푸시면서 수동태의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부정형, 앞에 낫을 붙이고 조동사의 수동태, 의문형의 수동태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는 접속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접속사 if에 대한 얘기입니다. if는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올 수 있어요. 수동태는 법칙이 꼼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if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if절을 간단하다고 무시하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얘도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if에 대한 부분 먼저 쫙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if라고 하는 아이는 이름이 누구냐면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이렇게 연결을 하죠. 근데 접속사 if는 뭐를 연결하냐면 절과 절을 연결해 준답니다. 그래서 자, 보통 두 가지의 형태로 쓰이는데요. 만약에 if 절을 문장 맨 앞에 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if가 쓰이고 자, 얘는 절과 절을 연결하니까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를 연결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if 다음에 주어가 오고 동사가 와서 컴마를 딱 찍어요. 그럼 무슨 말이야? 컴마가 의미하는 게 접속사 if가 이끄는 절이 이렇게 하나가 끝났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컴마 다음에는 또다시 주어가 옵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와서 문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하나의 절과 다시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하나의 절을 합쳐준 아이가 바로 누가 되는 거다? if가 되는 거다. 됐어요. 자, 그럼 if가 뒤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컴마를 찍어주지 않고 if가 바로 쓰입니다. if가 뒤로 갈 때는 컴마 안 써도 돼요. 자, if 다음 다시 뭐가 온다? 주어가 오고 동사가 와서 이렇게 문장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if 전까지 얘가 하나의 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f부터 문장 끝까지가 또 하나의 절이 되자 절과 절을 합쳐준다. 물론 이때도 이렇게 표시해서 좀 if 뒤에 있는 조동사랑 구분해 볼게요. 그래서 if는 이렇게 문장을 구성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if의 우리가 형태를 우리 한번 봤고요. if의 뜻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접속사라서 이렇게 문장을 구성한다. 자, 두 번째, 쓸 자리가 없는 사람은 포스트잇 정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if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if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어떤 뜻이 있냐?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어떤 일이 발생할 조건을 말한다. 조건절이라고 하죠. 이렇게 어떤 일이 발생할 조건을 말하는 거는 저희가 부사절이다. 명사나 형용사절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두 번째,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쓰일 때는 보통 명사절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절로 쓰일 때도 있고 목적어절로 쓰일 때도 있고 보어절로 쓰일 때도 있는데 보통 목적어절로 많이 쓰입니다. 자, 밑줄 그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접속사 if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만약 뭐뭐라면이란 뜻이 있고 하나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석을 해서 if가 만약 뭐뭐라면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뭐뭐인지 아닌지로 쓰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구분을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해석을 꼭 해서 저희가 구분을 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예문을 보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if의 조건절에 대한 얘기를 하죠. 조건절은 해석을 했을 때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석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위에 형태랑 한번 밑에 예문을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예문 같이 읽어요. 준비 시작. If you exercise every day, you can get health. 당연하죠. 자, 접속사 if가 들어갔고 여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겠죠? 주어 you가 왔고 동사 exercise가 왔고 블라블라가 온 다음에 컴마가 쓰였습니다. 이리하여 if가 이끄는 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끝났다.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주어가 왔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동사가 왔죠? 해석을 하면 네가 만약에 매일매일 운동을 한다면 만약 뭐뭐라면 너는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어려운 부분 없었어요. 그죠? 자, 밑줄만 살짝 그어볼까요? if가 조건절로 쓰이면 만약 뭐뭐 한다면 조건절을 이끌며 뒤에 주어 동사가 온다. 자, 그러면 밑에 예문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같이 읽어요. 준비 시작. If you study hard, you will get perfect score. 마찬가지로 접속사 if가 쓰였어요. 자, 주어 you, 동사 study, hard, 컴마. 그래서 접속사 if가 이끄는 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자, 또 다른 절이 와야 되겠죠? 주어 you, 동사 will get, perfect score. 자, 이번에 if 절이 뒤로 가는 거 해볼까요? 그러면 뒤에 있는 절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You will get perfect score. 컴마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if, 자, 주어 you study hard. 요렇게. 그러면 요 구조와 요 구조. 아, if부터 끝까지가 if가 이끄는 절이구나. 이렇게 구조를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게 문제에 나오나? 이렇게 기본적인 거에서 문제가 끝나면 내신이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어법 변형이 나오는지 보도록 할까요? 짜라짜라 짠짠 써보세요.
자, 만약에 if가 만약 뭐뭐라면 조건절로 쓰였을 때 if 뒤에는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가 온다예요. 이게 완전 키포인트입니다. 자, if 뒤에 이 동사 자리 있죠? 이 동사 자리에 만약에 미래 시제가 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미래 시제가 와야 되니까 뭐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 미래 시제 will 동사 원형이 오면 안 되고 뭐가 쓰인다? 현재 시제가 이 자리에 온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예문을 보세요. 자, 잘 봐봐, 얘들아. 지금 요거는 will게 밑줄 그어 보실래요? 얘는 지금 미래의 일이죠. 왜? 너 아직 공부 열심히 안 했고 너 아직 완벽한 점수를 못 받았잖아요.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그 결과 네가 완벽한 점수를 받는 것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미래 시제인데 자, 접속사 if 뒤에 요 동사 자리가 얘랑 똑같은 미래인 뭐가 와야 돼요? will study가 와야 되는데 자, 미래 시제 접속사 if 뒤에는 미래 시제 대신에 뭐가 쓰인다? 현재 시제가 쓰인다. 이게 되는 거죠. 접속사 if 뒤에는 미래 시제가 와야 될 자리에 미래 시제 대신에 뭐가 쓰인다? 현재 시제가 쓰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반드시 문제에 나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디서 안내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 문장을 볼까요? 자, 어디 보자. 자,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내용이 미래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미래가 아닌 현재 시제를 쓴다. 이게 포인트라고. 미래가 아닌 현재 시제를 쓴다.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미래 시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will도 쓰면 안 돼요. 그 다음 뭐도 쓰면 안 돼요. be going to도 쓰면 안 돼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하하하하.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갈까? 얘들아 어디 가시냐면 20페이지 가셔서 파트 1의 1번부터 11번까지를 쭉쭉 풀어보세요. 시작. 다 풀고 영상 틀어서 채점해야 돼. 이 20페이지의 파트 1, 1번부터 11번까지 풀어보세요. 그러면 빨간 펜 들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했을 때 이 책을 읽는다면 if가 뭐뭐 한다면이 되는 거죠. 컴마 뒤에 시제를 보니까 will like 미래 시제. 이 문장은 전체가 미래 시제를 나타내네요. 하지만 접속사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미래가 쓰이면 안 되고 현재가 쓰인다. 2번 가겠습니다. 자, be able to 뭔가 가능한 거죠. 내가 hear you 너를 듣는 게 가능해져요. 만약 네가 too loud, speak too loud, 큰 소리로 말한다면 자, if가 뭐뭐 한다면 조건절로 쓰였습니다. 자, if 조건절 뒤에서는 미래 시제가 쓰일 수가 없죠. 현재 시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만약 네가 n의 넘버를 나에게 준다면 만약 뭐뭐라면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contact 한번 연락을 해볼 거야. 자, 여기서 보시면 거꾸로지. 잘 봐야 되라. 그러면 너가 나에게 N의 그 전화번호를 줬니 안 줬니? 아직 안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기분은 현재 시제지만 뭘 나타내고 있어요? 미래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컴마 다음에 접속사 if가 없는 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쓰면 안 되죠. 미래를 그대로 살려줍니다. 요런 거 헷갈리지 말고 푸셔야 되겠어요. 4번 가볼까요? 무조건 지금 if가 쓰일 때는 미래가 안 되니까 다 현재 고른 사람들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지? 4번 갑니다. 그녀가 garden에 물을 줄 거예요. 만약에 그가 집에 온다면. 그가 집에 온다면 garden에 물을 줄 거야? 자, will water 밑줄 그으세요. 혹시 water가 동사로 물을 주다인 걸 모르는 사람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if 얘 전체가 문장 전체의 시제가 미래 시제지만 접속사 if 다음에는 미래를 쓸 수 없으니 현재인 come을 쓰겠습니다. 저기 있어. 잘 봐봐. he가 얘들아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현재구나 컴만 딸랑 쓰면 안 되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 현재형에다가 s, es, is. 오케이. 자,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raining. 비가 오고 있어요. 자, 만약에 네가 umbrel라가 있다면 너는 젖지 않을 거래요. 자, will get 밑줄 긋고 전체 문장의 시제가 미래구나. 하지만 접속사 if 다음에는 미래가 쓸 수 없지. 현재인 don't를 쓰자. 그래서 왜냐면 have가 일반 동사 현재요. 6번 갑니다. 그녀가 시험에서 fail 할 거래요. 헐. 자, 만약에 그녀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문장 전체의 시제는 앞에 보니까 미래 시제고 접속사 if 다음에는 미래가 쓰일 수 없으니 현재형인 doesn't가 쓰이고 동사 원형이 오는데 doesn't가 쓰인 까닭은 누구 때문이야? s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doesn't 수일치 시키는 거. 요런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아내야 돼. 접속사 if는 요 포인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7번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네가 베스터블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 our body가 will be 전체 문장의 시제가 미래는 healthier 건강해질 거래요. 하지만 접속사 if 다음에는 미래 시제가 쓰일 수 없으니 현재형 is를 씁니다. 8번 나는 10시에 arrive 할 거예요. 만약에 there isn't heavy traffic heavy traffic, 교통이 무겁지 않다니까 교통체증이 없다면 자, 전체를 봤을 때 난 아직 10시가 안 됐고 도착을 안 했죠? 그럼 여기가 isn't가 현재지만 얘가 미래를 나타내는 거였구나. 그럼 앞에는 will be 체크 틀리지 않도록 if니까 무조건 현재 이게 아니죠. 뭐가 포인트냐면 얘들아 if 뒤야 if 뒤에 앞이 아니야. if 뒤에 미래 시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if 뒤에는 이게 미래 시제가 오면 안 돼. 뭐가 와야 돼? 현재 시제가 와야 돼. 거기다가 주어와 수일치까지 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9번 가겠습니다. 내가 닥터에게 전화해요. 만약에 my stomach이 still hurt tomorrow. tomorrow 나왔잖아. 내일까지 아프다면. 미래네. will call. if 뒤가 아니라 앞이잖아. 이때 hurt는 뭐예요? 미래를 나타내는 거였구나. 그러면 hurt에다가 s 붙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주어가 my stomach 몇 인칭?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s가 붙어 있는 거예요.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샌드위치를 만들 거예요. 자, will make 전체 문장의 시제가 미래죠? 만약에 접속사 if 다음에는 미래가 오면 안 되니까 I am hungry. 내가 배가 고프다면. 11번. What will you do? 뭐 할 거야? 전체 문장의 시제가 미래네요. 자, 접속사 if가 나왔습니다. if 다음에는 미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현재를 써야 되는데 자,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refuse가 아니라 refuse에 s 붙은 뭐를 시켜야 된다? 수일치를 시켜야 된다. 잘 풀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if 뒤에는 미래가 올 수 없고 현재가 이를 대신하고 대신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이 현재형 동사에는 s나 ies나 es를 붙인다라고 하는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봐요. 우리 친구들 어디 가실 거냐면 어법상 틀린 걸 고쳐봐야 또 쫀득쫀득하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몇 페이지 가시냐면 23페이지 가셔서 Part 4, 1번부터 7번. 어법상 어색한 거 고쳐 넣으세요. 시작. 자, 빨간 펜 들고 푼 다음에 고쳐야 돼. 이거 그냥 시간 때우다 고치면 안 된다. 자, 1번. Turn off your computer if you will go out. Oh my god. if 다음에는 미래체 쓸 수 없죠? 그래서 will go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You go. Number 2. If you will finish your homework. Oh my god. 이거 쓸 수가 없죠? 뭘로 바꿔요? Finish.
Number three, I will telephone you. 에? If you will arrive, will telephone. 와우, 텔레폰이 전화를 하다 의미인가 봐. 자, if 다음에는 미래 시제가 쓸 수가 없죠. 그래서 will arrive가 아니라 주어가 I니까 arrive. For if you hurry, we'll be on time. 우리가 서두른다면 우리는 on time, 정각에 도착할 것이다. 미래를 살려야 되겠네, 여기서는. 왜냐면 if절이 아니기 때문에. 문맥상 우리는 아직 서두르지 않았고, 아직 도착을 안 했죠. 전체 문맥이 예정이니까 B가 아니라 뭐가 돼요? 미래인 will be number 5. If you look carefully, 주의 깊게 쳐다보면 you will find it. 네가 찾아볼 수 있을 거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틀렸나? 지금 will found, oh my god. 자, 조동사 will. 틀릴 뻔했네.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가 항상 뭐가 와야 돼요? 원형. 그죠? 이를 보고, if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제가 제대로 왔고, 지금 컴마 다음에 미래 시제 제대로 왔는데 어디가 틀렸지? 라고 고민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눈을 똑바로 떠야 돼.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found가 아니라 뭐가 와요? find. 야하. 요런 거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will eat all this cake, you will feel sick. 그렇죠. 케이크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자, if 다음에는 미래가 쓰일 수가 없죠. 주어가 you니까 it만 쓰면 돼요. 자, number 7. She will marry him if he will ask her. Oh my god. 자, 그가 그녀에게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한다면 그녀는 결혼을 해줄 거라는 거죠. if 다음에 미래 시제가 쓰이면 안 돼요. 그래서 will ask가 와야 된다. 여기까지 하면 1차원이지. 왜?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asks에서 정확하게 맞춘 사람 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if가 조건절로 쓰였을 때 if 뒤에는 미래 시제가 쓰이면 안 되고 뭐가 쓰인다? 현재 시제가 쓰인다 하는 부분까지 한번 확인했죠. 그럼 마지막 if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머 쌤, 또가 남았나요? 또 남았지. 바로 unless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밑줄 그어보세요. 자, if not,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건 한 단어 unless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 같이 읽을까요? 준비 시작. If you don't get up early,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자, 지금 전체, 여기 보시니까 전체 문장의 시제는 미래가 되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늦을 거야. 그런데 if가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절로 쓰였을 때는 이 자리가 미래 시제가 쓰이면 안 되죠. 자, 미래 CJ want 대신에 뭐가 쓰였어요? 그렇죠. Don't get up이 쓰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 if와 부정어 don't는요. not이라고 둘을 빼면 어떡하니? not도 되고 이 자리에 don't도 되고 그 다음 뭐가 되겠니? doesn't도 되겠지 아가들. 자, if와 don't를 합쳐서 한 단어 뭘로 바꿨어요? unless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you get up early 그대로 써졌습니다. 그래서 unless가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라고 하는 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거 unless 다음에는 긍정형이 와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if에 관련된 문제는 세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오느냐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핑크로 자 해석을 해서 if가 문장에 쓰인 if가 만약 뭐뭐라면인지 뭐뭐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라. 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if가 조건절일 때 if 뒤에는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 자, 세 번째 어떤 문제가 나올 수가 있냐면 if와 부정어는 unless로 합쳐줄 수 있다. 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unless 문제 한번 빡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시냐면 여러분 자, 24페이지 가셔서 1번부터 10번까지 쭉쭉쭉 한번 골라보세요. 1번부터 15번까지 골라보자. 준비, 시작. 자, 그럼 빨간 펜 들고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Let's go for a walk. 얘들아, go for a walk. 모르는 사람 산책하다 외워두셔야 돼요. 자, 두 번만 저랑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Go for a walk. 한 번 더. Go for a walk. 머리에 쏙쏙 들여놔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산책을 하러 가자. 만약에 네가 바쁘지 않는다면, unless. 그죠? 그래서 unless 다음에 긍정이 오지만 의미는 부정이다. 자, if, 피곤하지 않는다면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네가 피곤하지 않는다면, 자, 여기 봐봐. 얘들아, 부정이 나왔지?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야? if가 되는 거지. 그지? 똑같은 문장인데 잘 보세요. 뒤에가 네가 피곤하지 않는다면, unless 여기서 부정이고, 네가 피곤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부정 다르다. 그래서 뒤가 긍정이면 unless, 부정이면 if. 밖에 나가자. 자, 3번. You'll be sick. 너 아플 거야. 왜? You stop eating. 네가 먹는 걸 멈추지 않는다면 stop. 긍정이죠. 4번. 자, if we don't hurry. 우리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we will be late for the show. 어렵지 않았어요. 5번 가겠습니다. I'm going to work in the garden this afternoon. 오후에 garden에 일하러 가요.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오케이, 뒤에 긍정, 6. I have enough time tomorrow. 내일 충분한 시간이 있대요. I will call and see you. 만약에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내가 come and see you. 너를 보러 갈게. Number 7. We will take the job.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맡을 거야. The pay is too low. pay가 급여가 너무 낮지 않는다면 is가 되겠죠. So, 8. I won't be able to solve this problem. won't be able to 하시면 미래와 가능이 합쳐져 있는 거죠. 예정과 가능. 이렇게 조동사와 조동사를 연이었을 때는 뒤에 같은 표현을 쓴다. 나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거래요. 만약에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의미상 가야 돼요. 9. You can come in. 너 못 들어와. 만약에 네가 don't have a ticket. 티켓이 없다면 10. You keep secret. 너가 비밀을 지켜요. Your friends will not trust you. 너의 친구들이 너를 믿지 못해요. 그러면 비밀을 지키지 않아야 되겠네요. Unless you keep secrets. Number 11. She won't pass the final exam. 기말고사에 통과를 못할 거야. 왜? She studied harder.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야 되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12. We decrease carbon emission. emission 하면 배출, carbon, 탄소. 탄소 배출을 decrease, 줄이는 거죠. 그 다음, pollution, 오염이 will increase, 반대죠. 늘어날 거야. carbon emission을 뭐 하지 않는다면? 줄이지 않는다면. 자, 13, you go to bed late. 늦게 잠자리에 들었대요. You will feel tired in the morning. 아침에 피곤함을 느낀대요. 네가 만약에 잠자리에 늦게 든다면 어차피 뒤에 부정이 있기 때문에 if가 맞죠? 14. He won't cross the road. 그가 길을 건너지 않을 거래요. He sees the green light. 녹색 불을 보지 않는다면 건너면 안 되잖아. 그죠? 15. 자, I'm late this evening. 나 오늘 저녁에 늦어. Don't wait for me. 기다리지 마. 만약에 내가 늦는다면 여기가 부정의 의미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if나 unless를 구분해내야 돼. 이거 진짜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if와 unless를 구분하기 힘드니까 여러분 if 관련 문제를 푸실 때는 완전 꼼꼼하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3가 문법을 총정리해봤고요. 여러분 문제 지금 영상을 스탑하시고 내용을 충분히 복습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